교재는 248페이지 제5회 실무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에 출제되었던 제89회 기출문제를 2023년도 데이터에 넣어서 풀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ERP 인사 시뮬레이션 문제는 기초 데이터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눔 클래스 데이터 다운로드 방법 참조하셔서 6505 주식회사 인화가전에 이다해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상단에 회사가 주식회사 인화가전에 이다해 이렇게 로그인 됐으면 이제 5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인화가전의 강원지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는 춘천이다. 시스템관리 오셔서 회사 등록 정보의 사업장 등록입니다. 강원지점 오셔서 관할 세무서는 춘천이다. 맞아요. 동그라미. 인천지점 사업장의 주업종 코드는 369301 제조업이다. 인천지점 커져 갖다 놓으시고 신고 관련 사항 탭에 있어요. 369301 제조 맞네요. 네, 동그라미. 강원지점 사업장은 매달 원천징수 이행 상한 신고서를 작성한다. 매달 강원지점의 기본 등록 사항에 이행 상한 신고서 구분이 반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매달이면은 월별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반기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회사 본사입니다. 사업장의 업태, 제조 도매이며 본점 여부가 여인 사업장이다. 자, 본사를 클릭했더니 본점 여부는 여고, 신고 관련 사항에 기본 등록 사항에 제조 도매입니다. 네, 신고 관련 사항은 업종 코드 보는 데예요. 네, 여기. 그래서 맞는 답이죠. 답은 3번이 틀렸네요. 두 번째,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부서 정보를 확인하고 내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서 등록 열겠습니다. 2023년 3월 26일 현재 사용 중인 2000번 부문 소속 부서는 1개이다. 2000번 소속 부서가 여기도 있고요. 3개네요. 3개 중 2023년 3월 26일 현재라 그랬어요. 2개는 이미 종료가 됐죠. 그래서 1개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5100 자재부는 2000번 사업 소속 5000번 부문으로 관리된다. 5100 자재부 5100 자재부는 인천 지점이니까 2000번 사업장 맞죠? 그리고 5000 자재 부문입니다. 맞습니다. 1000번의 관리 부분에 속하는 부서는 모두 회사 본사 사업장에 속해 있다. 1000번 관리 부분 여기네요. 자, 1000번, 1000번, 그리고 1000번. 그런데 인천 지점이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이죠. 인천지점 사업장에 속한 부서는 모두 사용 중이며 속해 있는 부분은 모두 다르다. 자, 인천지점은 현재 다 사용 중이네요. 그리고 부문은 다 다르죠? 네,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당 회사는 2023년 3월 700 대리 직급의 호봉을 아래 보기와 같이 일괄 등록하고자 한다. 대리입니다. 호봉 등록을 완료 후 4호봉 호봉 합계의 금액은 얼마인가? 인사급여관리의 기초환경 설정에 호봉 테이블 등록입니다. 클릭. 대리에다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시작은 3월이죠.
그래서 2023년 03월 일괄 등록 열겠습니다. 초기치 300만원, 증가치 42,000원, 직급수당은 6만원부터 시작하고요. 5,000원씩 증가합니다. 적용. 그런데 인상이 있죠. 일괄 인상 오셔서 기본급 3.5% 인상. 수당은 금액이죠. 그래서 정률 먼저 적용할게요. 그리고 또 일괄 인상 한 번 더 눌러서 이번에는 직급 수당에 만원 정액 적용. 이러고 나서 4호봉에 대한 합계입니다. 그래서 332만 410원.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네요. 4번. 당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변경되었다. 기존 인사급여 기준 설정을 확인하고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환경 설정 기준은 변경하지 않는다. 인사급여 기준 설정이래요. 그럼 어디 가서 봐야 돼요? 그렇죠. 환경 설정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환경 설정에 인사, 급여, 환경 설정을 클릭해 주십시오. 첫 번째, 모든 직종의 출근 마감 기준은 당월 1일로 동일하다. 오, 생산직은 전월이네요.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월일수 산정 시 귀속 당일월의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월일수 산정 여기입니다. 월일수 산정인데 당월일, 즉 한 달 정상일인 30일을 쓰는 게 아니라 귀속 당일에 실제 일수를 쓰는 거예요. 당월일은 맞는 답입니다. 설명이 옳은 거예요. 입사자의 경우 지정한 기준일사 초과 근무 시 월급여를 1월 지급한다. 자, 월일 20일을 초과 근무하면 한 달치 월급여를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1할 지급한다 그랬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월할로 지급합니다. 네 번째, 지방소득세 집계 시 귀속 연월과 지급 연월이 모두 일치하는 소득 데이터를 집계한다. 여기 지방소득세 집결은 뭘로 되어 있어요? 지급 연월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귀속 연월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만약에 지급 연월이 일치하는 소득 데이터를 집계한다. 그랬으면 맞는 건데 귀속과 지급이 같아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5번. 당 회사는 가족수당을 급여 지급 항목으로 등록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다. 2023년도 귀속 가족수당 지급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족수당에 대한 지급 항목을 볼 수 있는 것은 지급 공제 항목 등록이죠. 클릭. 급여 지급이고요. 조회. 마감 취소해 주셔야 가족수당 열어볼 수 있어요. 암호 없습니다. 메뉴를 닫으면 자동 재매감 됩니다. 자, 가족수당 커져 갖다 놓으시고 감면 적용을 받으며 월정급여에 포함한다. 감면 적용은 부입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는 거고요. 월정급여에 포함한다라는 건 맞았어요. 근데 감면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틀린 답입니다. 휴직자에 대해 별도의 계산식이 설정되어 있다. 휴직자 적용은 계산식이 아니에요. 살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계산식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얘가 열려야지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휴직 계산시 적용이 있고 정상 적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휴직자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퇴사자는 인사, 급여 환경 설정에 따라 일할 지급한다 그랬거든요. 자, 입퇴사자 적용은 환경 등록을 적용한대요. 환경 등록을 적용하니까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일할을 지급하는지 아닌지는 또 가봐야 되겠죠. 인사급여 환경 설정 열으셔서 퇴사자 보니까 월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월일입니다. 네 번째는 지급공제 항목 등록 다시 오셔서 수당 대상자의 가족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자, 가족 관계에 따라서 배우자 3만원, 부모 3만원, 그리고 자녀 3만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죠.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의 답은 4번. 6번. 다음 중 핵심 ERP 인사기초 코드 등록 메뉴에 사원그룹 출력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사기초 코드 등록 메뉴 가겠습니다. 출력 구분은 사원그룹 G로 갑니다. G2 직종이죠. 관리 내역의 비고값이 1인 경우 생산직 비과세 적용 대상 직종이다. 비고가 1인 경우 생산직 비과세 적용 직종이 되겠습니다. 6번의 1번은 맞는 답입니다. 옳은 것이니까 일단 체크해 놓고 두 번째 G5 직무죠. 자, 직무의 관리 내역의 비고값 1인 경우 생산직 비과세 적용 대상 직무이다. 그렇지 않아요. 비과세 적용 대상은 직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G1 고용 구분입니다. 관리 내역의 비고값이 0인 경우 인사정보 등록 조회 대상 고용 형태다. 자, 0번인 경우에는 일용직 사원 등록에서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인 경우만 인사정보 등록에서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고용구분 관리 내역의 비고값이 1인 경우 일용직 사원 등록 조회 대상 고용 형태이다. 틀렸죠? 반대로 됐죠? 그래서 일용직 사원인 경우에는 0번, 인사정보 등록은 1번인 경우에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답은 1번이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 7번. 당 회사 이민영 사원의 정보로 옳은 것은 자, 인사관리의 인사정보 등록입니다. 이민영 사원 찾으세요. 여기다가 이민영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눈에 띄시면 찾으셔도 되고요. 이민영 왔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자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90%를 지원받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자는 급여정보 탭에 있어요. 급여정보에 여기입니다. 사회보험 쪽에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신청자입니다. 틀렸죠? T12 중소기업 취업감면 70% 감면 대상자이며 2021년 1월에 감면이 종료되었다. 감면 유형 여기입니다. T13이네요. 그리고 2023년 12월 지금 현재까지도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022년 1월 임금계약을 새롭게 했으며 2022년 1월부터 월급이 390만원이다. 자, 2022년 1월에 계약을 새로이 했네요. 그죠? 그리고 금액을 한번 열어볼게요. 금액 열으려면 컨트롤 F3 이 키는 좀 외우셔야 됩니다. 컨트롤 F3입니다. 312만 5천원이네요. 틀렸죠?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자이며 학자금 대출 상환 통지액은 35만원이다.
학자금 상환 여부는 여기 있습니다. 학자금 상환 여부 여. 그래서 대상자에 해당이 되고요. 금액은 35만원 맞습니다. 답이 4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8번 당 회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 아래 보기 기준으로 교육평가 내역을 직접 확인 시 교육평가 결과가 상이 아닌 사원은 누구인가? 교육 현황 갈까요? 기간은 2023년 03월 10일부터 2024년 3월 11일 이틀간이네요. 교육별 사원 현황으로 보겠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맞나요? 그리고 상이 아닌 사람 찾는 거죠. 노이선 한번 커져 갖다 놓고 상 맞네요. 김용수 중 김용수가 상이 아니네요. 오진영 상 이민영 상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아니에요. 9번 당회사는 2023년 2, 4분기 인사발령을 사원별로 진행하고자 한다. 2023-0331 발령 혹수에 장석훈 사원의 발령 내역을 확인하고 그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메뉴바 열으셔서요. 인사발령 사원별 메뉴입니다. 클릭. 발령 홀수 조회하셔서 2023-0331이죠. 장석훈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발령 후 직책은 파트장으로 변경된다. 발령 후 파트장 맞네요. 발령 적용 후 근무조는 정보가 1조로 변경된다. 근무조는 2조로 변경이 됩니다. 틀렸네요. 발령 전 현재 지책입니다. 현재니까 현 정보죠. 매니저네요. 근무조는 1조다. 조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현재 자재부 소속이며 발령 적용 후 생산부로 변경된다. 자, 현재는 생산부고요. 발령 후 자재부로 갑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설명이. 답은 1번이 맞습니다. 10번 당 회사는 회사 본사 사업장에 대하여 아래 보기와 같이 특별 자격수당을 자격 취득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보기와 같이 특별 자격수당을 지급 시 그 지급액은 얼마인가? 단, 퇴사자는 제외한다. 2023년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답니다. 사원정보 현황 클릭하셔서 본사입니다. 본사 선택해 주시고요. 본사만 체크. 이렇게 본사 1000번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격면허 오셔서 첫 번째는 ITQ 퇴사자 제외 누르셔야죠. 2023년도 자격증 취득자입니다. 2023년도 자격증 취득자가 한국민이 있는데 비해당이에요. 그리고 한 명 있네요. 이종현 해당이죠. 한 명. ERP 정보관리사 2급 가겠습니다. 조회 2급 됐죠? 2023년 김종욱 땄어요. 그리고 박국현도 땄네요. 2명입니다. 둘 다 해당이니까. 그럼 45,000원에 35,000원 7만원 11만 5천원이 되겠네요. 답은 2번